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직관과 관련 지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을 피지 않는 씨앗으로 보고 긍정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로 여깁니다. 교사는 이때 소나기와 같은 존재로 소통, 나눔, 기다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을 받는 학생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학생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볼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습 멘토링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보호관찰소로부터 5만 원의 소정의 장학금까지 수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헤어 디자이너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꽃이 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존재가 학생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교사로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 첫 번째 발판이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조력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교직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담실에서 기다리는 상담교사가 아니라 발로 뛰어 교실로 찾아가는 열정 넘치는 상담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는 상담실에서 학생들이 오기만 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실내서클을 개최하여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열정 있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집단 상담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다년간 강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진로 상담, 감정 조절 프로그램, 회복적 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 교육을 받고 강사로 학교에 파견돼서 수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 상담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상형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와 같은 질문의 의미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지식은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곳에서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전인 교육을 발판으로 삼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삶의 가치와 작은 사회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활동으로는 더불어 살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교육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실내 서클을 바탕으로 목소리가 작은 아이, 힘이 있는 아이 모두 골고루 서로 말하고 소통하고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둘째,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방역 캠페인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에는 손소독제 또는 방역 팻말 같은 것을 만들어 줌으로 수업해서 이걸 각자의 가정에서 만들어보고 이 만든 것들을 모아 함께 지역사회 상가들의 손소독제를 기부하거나 취약계층들에게 손소독제를 기부하고 팻말을 들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로 방역 캠페인을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셋째,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에서 빠질 수 없는 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주체로 피어날 수 있게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여 상담실 선생님의 애칭 공모전과 상담실 애칭 공모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더욱더 친근하게 상담실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학생 자치를 활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형 3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상형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시문과 관련해서 제가
통일 교육을 위해 실시하고 싶은 활동은 첫째, 남북 화합을 위한 동아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화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모아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차별이 아닌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동아리 활동에서 하고 싶습니다. 둘째, 남북 전통놀이 축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생 자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축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성이 향상되고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경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남북 통일로 미래 발전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남북 통일 후에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공모전을 통해 포스터 등을 학생들이 제출한 후 이 결과물을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을 학생들에게 주는 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온 오프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 수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상담교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교과 수업을 돕기 위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그램명은 온라인 기사 제목 비판적으로 분석하기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사 제목만을 처음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기사 제목의 숨은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활동을 4차 시로 나누면 1차 시에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과 가짜 뉴스 제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또는 많이 나오는 기사 제목을 1인당 2개씩 캡처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별로 앉아서 이 기사 제목들을 분석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단독, 피해 아동 일기장 공개라는 기사 제목이 있다면 실제 제가 해봤던 수업인데 이때 학생들이 이게 피해 아동 일기장 공개해도 돼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이것이 인권 침해와 관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생겼다면 이번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또는 댓글로서 모욕이나 비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모욕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확인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사는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과 흥미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아차려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창의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역량은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소회의실 사용과 같이 토론과 협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적 역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연성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교사는 유연성을 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온라인 수업이 급작스럽게 시행되었을 때 교사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빠르게 습득하고 배우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2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혐오 표현이 증가하는 이유는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많이 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혐오적인 발언, 상대방을 비하하는 발언 등이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도 인권 유린적인 요소나 성폭력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재미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 공동체와 그리고 학부모, 학생 모두 존중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중 캠페인을 통해 공모전을 실시해서 이 존중과 관련된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게시하여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 모두 존중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낫다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말, 따뜻한 말을 학생들이 직접 포스트잇으로 붙여보고 이를 학교 게시판에 게시해 놓음으로써 나쁜 말과 따뜻한 말을 항상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따뜻한 말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혐오 표현,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신공격이나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죄심리사 1급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함께 학생들을 교육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3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관과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교직관은 학생은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 있는 씨앗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소나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 나눔, 기다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로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학생들이 씨앗이 꽃이 피울 수 있게 진로 탐색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지능 검사나 홀랜드 검사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흥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로 인터뷰라는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군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용해서 지역 내의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을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이 마을에 대한 가치를 새기며 진로 탐색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는 부모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부모와 진로 방향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파악하고 학생이 부모님과 자신의 꿈이 대립되어 갈등을 겪고 있진 않은지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4번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적응 위기 청소년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상 심층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원인이 또래 관계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냥 학교에 나오기 싫어요 라는 표면적인 단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래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업 중단 숙려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의 기간 동안 출석이 인정되면서 학생이 학교 내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이유는 학교라는 공간이 나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여 학교 자체가 긍정적인 공간으로 생각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부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을 통해 학생이 위기 상황에 있고 학교 부적응을 왜 겪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극적인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께 따뜻한 말과 공감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부모 교육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